하이큐 치과의 배혜욱 원장님 치아 지킴이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칼럼으로 잘 듣고 있었는데 네네. 직접 뵈니까 더 참 친근하게 느껴지는데요. 네네. 처음 뵙죠. 네네. 네. 혹시라도 지나간 방송 또 듣고 싶으신 분들, 또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웹페이지에 저희 원장님의 치아 지킴이 코너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방송도 내용이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틀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다고요. 네네. 원래 이제 제가 그 코너에 대해 치아 지킴이라는 그 코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치아를 항상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 했었던지 간에 치아를 상실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 치아를 뽑아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회복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치아가 이제 빼야 되고 빠졌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것이 이제 임플란트고요. 그렇죠. 임플란트를 심어서 이제 인공 뿌리를 심어서 그리고 크라운을 회복해서 기능을 회복하는 걸 임플란트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다른 방법은 치아 두 개 양쪽에 있는 치아, 그러니까 빠진 치아 양편에 있는 치아를 걸어서 브릿지라 그러죠. 네. 그거를 이제 치료하는 그런 치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 어떻게 보면 가장 선호하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네, 가장 어쩌면 최후의 선택인가요? 네, 최후의 선택이고, 그리고 이제 치아가 하나, 두 개 빠진 경우가 아니라 여러 개? 이제 여러 개가 많이 빠진 경우, 그런 경우에 불가피하게 틀니를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틀니에 대해서 네. 제가 볼 때는 특정 이제 청취자분들 특정 그룹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큰 범위에서 가족들을 보면 네. 본인이 아니더라도 네. 가족분이 틀니를 하시거나 뭐 친구분이 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상신된 치아를 대체하는 데 있어서 틀니 그리고 그 틀니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특성이라든지 네. 아니면 좋은 점 그리고 또 문제점 네. 그리고 또 아마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임플란트 틀니라는 게 있어요. 그래요? 그런 것들은 제가 아마 다음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평상시에 틀니 내가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부모님 네네. 틀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아마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틀니의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나요? 예, 우리가 말하는 틀니는 이제 영어로 denture잖아요. denture라고 말하는데 denture가 이제 뜻은 이제 가짜 치아예요. false teeth라 그래서 네. 가짜 치아를 말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틀니라고 이제 말을 할 때는 그 틀니가 구강에서 넣었다가 그리고 뺐다가 이렇게 하는 그 removable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네. 고정하지 않는. 저도 기억이 나요. 저희 할머니 네네. 어떨 때 밤에 컵에 든 물 마시려고 일어났다가 깜짝 놀란 적이 몇 번 있어요. 예, 그런 경우가 네. 좀 있죠. 그래서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틀니라고 했을 때는 이제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원래는 이제 틀니도 엄격하게 말하면 이제 fixed가 있고 removable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정이 된 게 있고 안 고정이 돼 있는데 지금은 일반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 네. 틀니라는 그 개념을 그냥 넣었다 뺐다 할수 하는 있는 그런 보통 것들을 이제 알고 계시는. 보통 이제 청취자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종류가 재료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틀니의 어떤 그 금속 부분이 그 프레임 자체가 메탈로 돼 있어서 그거를 주조해서 만드는 틀니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없는 뭐 아크릴로 돼 있는 틀니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크릴은 아닌데 특수 재료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부드럽게 이렇게 flexible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네. 아크릴은 조금 더 저희 치아 색깔과 비슷하죠? 우선은 아크릴 자체는 제가 아크릴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 틀니면 틀하고 치아가 있잖아요. 네. 그 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치아 색깔은 우선 치아 전체적인 거는 맞추면 되는 거고 그래서 네.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일반적으로 하시는 건데 이제 전체 틀니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 재료에 따른 구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제 그 치아에 남아있는 상황에 따라서 네. 이것이 가장 큰 구분이라고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치아가 다 빠진 게 아니고 일부만. 네, 일부만 있다. 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이 필요하신 거는 부분 틀니. 예를 들어서 이제 어금니라든지 뭐 잇몸이 안 좋으셔도 어금니가 빼진 상황 아니면 뭐 사고로서 뭐 이렇게 빠지신 상황 그런 것들은 이제 부분 틀니라 그러고요. 네. 이제 partial denture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전체 치아 쉽게 말씀드리면 전체가 치아가 없으신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가 전체가 없으신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아래가 전체가 없으신 경우도 있으실 수도 있고 아래 위 전체가 다 없으신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네.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틀니를 구분할 때 치아에 어떤 남아있는 상태에 따라서 전체 틀니하고 부분 틀니를 구분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네. 그리고 또 틀니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임시 틀니가 있어요. 임시 틀니. 네. 그래서 치아 개수에 따라서 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앞니를 임플란트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어금니 쪽이야 치아를 뺐을 경우에 잘 보이지 않고 기능상에 있어서는 조금 저하되겠지만 특히 뭐 임시 틀니를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네. 앞니 같은 경우에는 치아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임플란트를 완성하는 데까지 어떤 시간이 기간적인 걸리기 시간이 때문에. 걸리기 때문에 뭐를 이렇게 임시로. 예, 임시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앞니는 또 특히 미관상 너무 그쵸. 중요한 곳이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플리퍼라는 그런 어떤 임시 틀니 예를 들어서 하나나 두 개 정도 네. 이렇게 회복하고 임시로 쓸 수 있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생각해 보시면 치아가 한 4개 정도 남으셨어요. 4, 5개. 네. 그러면 치아를 뽑고 다 뽑으면 기능을 하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를 뽑음과 동시에 틀니를 이렇게 즉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요. 네, 그 자리에서. 그런데 뽑기 전에 이제 본을 뜨고 네.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닫으시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본 다음에 틀니 자체를 준비를 해놓습니다. 뽑기 전에. 네. 그 다음에 뽑고 바로 치아를 뽑고 뽑고 가시는군요. 바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경우를 보통 뭐 immediate denture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뽑은 다음에 바로 이렇게 하시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종류의 틀니가 있고 크게는 뭐 틀니의 종류라면 한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뭐 좀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제가 막 떠오르는데요. 네네네. 이 틀니가 한번 만들면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우선은 이제 틀니의 어떤 얼마큼 오래 가는가 예. 그리고 얼마큼 성공적으로 이제 잘 쓸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영향이 있어요. 그 제가 나중에 나중에 말씀드릴 내용을 제가 미리 하셨는데, 궁금했군요. 예, 그래서 네, 좀 참을성을 우선 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보통 전체 틀니를 하시면 어떤 분은 이제 틀니를 하셨을 때 잘 맞아서 오래 쓰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네. 틀니를 하셨는데 또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틀니가 몇 년간 쓰는가는 개인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네. 이제 전체 틀니를 하셨을 때는 이제 잇몸에 계속 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치아가 없으면 뼈하고 잇몸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혈관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치아가 있을 때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현상을 뭐 에이트로피라 그러는데 그래서 치아가 혈관이 많이 없기 때문에 뼈가 계속 줄어드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틀니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서 잇몸과 뼈가 더 많이 줄어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금 본을 떠서 틀니를 만들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계속 한 2, 3년 쓰시다가 틀니를 또 보면 그때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분 틀니 개념은 조금 다르지만 네. 우선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전체 틀니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10년 전에 했는 틀니가 지금 맞기는 맞는데 덜컹거린다든지 네.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뼈가 뼈하고 손실됐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때 잇몸 상태 본을 뜰 때하고 지금하고 다르시다는 거죠. 그런데 틀니는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틀니는 바뀌지 않고 잇몸이 줄어들고 작아지니까 네. 이게 더 덜컹거리나요? 아니면 처음에 할 때는 뭐 접착제를 쓰지 않으셨는데 괜찮으신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더 안 맞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수명이나 이런 것들은 딱 순전히 말해서 조건에 따라서 예, 달라질 그렇죠. 수 있고 이거를 딱 말해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 굉장히 이 치아라는 게 어쩌면 굉장히 센시티브한 거라서 그쵸. 이 틀니도 사실 쉽지는 않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요즘에는 아마 예전에 같으면 틀니 하면 연세 드신 분만 떠오르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은 그냥 제 좁은 소견에라도 아마 이렇게 소다도 많이 드시고 네네. 음식 문화가 좀 달라지면서 네. 젊은 분들도 틀니를 많이 하시나 궁금하네요. 우선은 가장 선호하는 치료는 아닙니다. 네. 가장 선호를 하지 않는 치료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40대 분이 예. 그래서 틀니를 한다 그러면 주변에서도 그렇고 네. 본인께서 생각하실 때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구강이 어떻게 보면 아주 지극히 사적인 공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몰라요.
많은 분들이 그런 걸로 고민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이런 것들을 모릅니다. 물론 이제 치과에 오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도 그렇고 이제 40대 중반이라든지 특히 이제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일찍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시고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임플란트를 하시는 과정에서 과도적인 과정에서 틀니를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거를 통해서 결국에는 틀니를 임시지만 쓰셔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하여간 치아 관리는 정말 젊었을 때 잘해야 되겠네요. 네네.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틀니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 기본적인 틀니의 어떤 특성, 성격 뭐 이런 게 있나요? 틀니도? 예. 우선 기본적인 특성은 우리가 치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플란트가 있고 브릿지가 있고 틀니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특성보다도 어떤 좀 외적인 내용이라면 외적인 내용인데 틀니는 다른 치료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저렴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물론 병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예를 들어서 치아를 5개를 회복한다. 그리고 치아를 10개를 회복한다에 있어서 그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 하지만 임플란트는 달라요. 네. 개수 임플란트는 세니까. 예를 들어서 개수에 따라서 치료가 되기 때문에 예. 5개를 회복하는 거하고 10개를 회복하는 거는 이제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만드는 공정이나 과정이 비슷하고 한번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치아가 하나 더 들어간다고 해서 그 어떤 비용적인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특징이라고 봐야 되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틀니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었는데요. 마치 저희가 안경을 쓸 때도 원장님도 안경 쓰고 계시는데 네네. 저도 안경을 한 10년 썼거든요. 네네. 학교 다닐 때는요. 이 잘 맞으면 안경을 내가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틀니도 잘 맞으면 편하게 쓰실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 이제 틀니 특성상 이제 어려운 점이 많기는 해요. 하지만 또 틀니를 하셔서 너무 편하게 쓰시고 이제 기능적으로 봐서 이렇게 편하게 쓰시고 그리고 또 이 틀니의 기능이라는 게 우리가 치아가 없다면 치아를 회복하는 거는 단지 먹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네. 예, 그 어떤 그 앞에 보이는 거라든지 그런 미용성의 그쵸. 이유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씹는 기능이 아주 좋은데 이제 보기를 이제 안 좋아하시고 뭐 이런 그리고 심리적인 영향들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이게 틀니가 잘 맞으면 여러 가지 편하게 쓰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진짜 틀니를 하고 계신지 모르는 말씀하셨듯이 안경처럼 네. 그렇게 그냥 편하게 아침에 이렇게 쓰시고 가시고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전체 틀니도 있다고 하셨고 부분 틀니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이 뭐 딱히 어떤 것이 어떻다 뭐 또 약간 특징적인 게 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은 부분 틀니하고 전체 틀니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가장 큰 차이는 부분 틀니 말씀드렸듯이 치아의 어떤 일부분이 남아 있을 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틀니를 만드는 그 구조상 네. 치아를 지탱을 해주는 치아로 인해서 지탱이 되는 틀니예요. 네. 그러니까 치아들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남아있는 치아들을 그렇죠. 남아있는 치아들이 그 틀니를 지탱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전체 틀니는 치아들이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잇몸, 잇몸과 이제 어떤 잇몸 안에 있는 뼈가 지탱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 두 가지 컨셉은 완전 다르고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분 틀니가 잘 맞기 위해서는 남은 치아가 그렇죠. 좋아요. 그것이 건강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전체 틀니가 잘 맞기 위해서는 잇몸이 튼튼해야. 이제 잇몸이 남아있는 잇몸들이라든 게 네. 예를 들어서 적당한 어떤 형태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군요.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치아가 있는데 부분 틀니가 그냥 힘드시니까 그러면 치아 있는 거 다 뺐고 다 네. 뽑고 전체 틀니로 하면 보기 좋아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들쑥날쑥 안 네네. 하고 가지런하니까. 치아를 가지런하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생각을 못 하시는 게 이제 전체 틀니에 관한 어떤 불편함 네. 네, 이런 것들 왜냐하면 전체 틀니를 쓰셨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잇몸이 잡아주는 거하고 그리고 치아가 어떤 고리를 통해서 잡아주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런 특별한 어떤 진단이 있지 않고는 그렇게 어떤 치료를 바꾸시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은 남아있는 건강한 치아가 몇 개라도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고 최대한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써야 되는 것이 좋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남아있는 치아가 건강한 치아가 있어야 돼요. 아, 예. 그러니까 부분 틀니가 안 맞는, 그리고 부분 틀니를 했을 때 아프신 경우가 물론 뭐 예를 들어서 틀이 잘 안 맞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치아들이 잇몸이 안 좋거나 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흔들린다거나 이런 경우에 생각해 보시면 흔들리는데 걸을 수가 틀을 없죠. 걸어놔요. 네. 그러면 씹으실 때 나머지까지. 다 아프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결국엔 그 전체적인 문제가 틀니의 문제로 이제 되는 네,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것이요. 이 틀니를 어떻게 만들까? 네. 네, 그 궁금해져요. 공정이. 우선은 틀니의 모든 공정은 치과에서 만드는 건 아닙니다. 아, 예. 예, 치과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기공소에다 의뢰를 하는 거죠. 학교 다닐 때 치기공과라고 하는 그 그렇죠. 예, 과목, 그런 것들이 예. 치기공도 크라운 쪽을 만드는 분들과 그리고 틀니 세분화돼요. 쪽을 세분화되어 틀니 쪽을 있군요.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틀니의 과정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진행을 시키면서 그 치과 의사와 그리고 기공사 그리고 또 환자, 네. 이 세 부분의 역할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환자분들께서 만족하시는 그런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공정 과정이 첫 번째가 이제 본을 뜨는 과정이에요. 예. 본을 뜬다는 거는 특별하게 이렇게 이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특히 심지어는 이제 크라운 같은 거 만들어 보신 분들도 본 뜨는 게 어떤 거구나 아세요. 이렇게 네. 약간 처음에는 이렇게 물렁물렁 하다가 네. 입에 넣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있으면 그렇게 딱딱해지면서 그거를 그렇군요. 본을 뜬 거를 가지고 이제 돌에 부어서 네. 그 돌을 통해서 이제 틀니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항상 가장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가 본 뜨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할 때 왜 그 단추를 처음에 잘못 끼우면 끝까지 네. 잘못 가잖아요. 그런 말이 있듯이 틀니도 그 다음 단계들이 아무리 잘해도 이제 본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됐다든지, 본이 정확하게 그분의 잇몸에 맞는 그런 어떤 치료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나머지 과정이 아무리 잘 돼도 아프시거나 불편한 상황이 되실 수가 그렇군요.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네. 이런 과정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런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치과 선생님들이 가장 세심하게 보는 부분이에요. 네. 이게 본이 잘 떠졌는지 어떤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본을 떠서 돌에 부어서 치과에 치기공에 보냅니다. 네. 그러면 치기공에서 이제 거기서 어떤 임시 틀을 만들어 와요. 그래서 틀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아래 위로 닿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치아가 있는 분들은 그냥 닫으면 언제 멈추냐면 치아가 닫을 때 멈춰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거기까지 가는데 이제 치아가 예를 들어서 부분 틀니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있기 때문에 그 닿는, 그러니까 부분 틀니 치아가 없을 때나 그 틀니가 없을 때나 있을 때 닿는 게 이제 똑같은 그런 것들로 맞추려고 하는 거고요. 네. 특히 이제 전체 틀니를 하시는 분들은 이 레퍼런스 포인트가 없어요. 네. 이게 언제가 닫으시는 게 완전히 닫으시는 거고, 어떤 분들은 틀니를 했는데 합축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틀니를 만들었는데 더 이렇게 좀 벌어지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딱 마주치는 게 정확하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맞추셔야 맞추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엔 높낮이를 맞추고, 네. 그리고 치아를 이렇게 웩스라 그러죠. 양초 같은데 세팅을 해요. 틀에다가. 네. 그렇게 틀에다가 세팅을 하고 이제 환자분께서 그거를 트라이를 해보시는 거예요. 네. 병원에서 이렇게 닫아보시고, 그런 과정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틀니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나는 틀니 만들 때 한 번 본 뜨고 그 다음에 가져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대부분의 경우가 임시 틀니를 하고 계신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어떤 임시 틀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을 보통 일반적으로 거치지 않고 이렇게 임시로 잠시 쓰시는 경우가 되고, 예. 영구적으로 쓰실 틀니, 특히 이제 전체 틀니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게 조금이라도 바이시 틀리거나 이런 경우에 참
안 맞고 힘든 그런 과정이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 이제 결국에는 그 완성품이 나오고 그거를 사용을 하시게 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아마 원장님께 이 틀니에 대해서는 질문도 많이 하실 거고 네네. 또 궁금증들도 많이 갖고 계실 거고 저희 지금 애청자님들도 아, 나도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 하실 텐데 네.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은 또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그 우선 이제 틀니에 대해서 질문이라고 하면 질문인데 그 이제 생각하시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지고 계신 치아들이 좀 힘드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너무 시려요. 치아가. 네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이거 다 뽑고 그냥 깨끗하게 깔끔하게 그냥 틀니를 했으면 하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한번 건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치아들을 뽑을 치아들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됐을 때 말씀드렸듯이 틀니에 대한 불편함을 모르시기 때문에 어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이제 제가 그 본인의 치아를 이제 살리는 게 좋다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컬럼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본인의 치아를 살리는 데는 그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 본인의 치아가 건강해야 돼요. 예. 그런데 그 건강한 거는 환자분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치과에서 봐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으로 봐서 이게 건강해서 살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랬을 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 틀니, 특히 부분 틀니 같은 경우에 치아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러신데 치아를 뽑지 않고 틀니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선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부분 치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계신 치아들이 아주 건강해야 되는데 틀니를 거기에다가 얹었을 때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틀니를 했는데 너무 좋대. 너무 잘 쓰고 있더라. 나도 좀. 그래서 나도 틀니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그 틀니 하신 분을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떤 그렇죠. 틀니를 하셨는지. 네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이게 틀니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딱 맞춰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아주 편하게 쓰시도록 해드리는 게 목적이지만 저희 이제 치과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생각해 보면 참 틀니 어렵다. 왜냐하면 편하면 너무 좋아하시는데 네. 안 편하시면 또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어떤 원칙적인 문제에 있어서 원칙을 계속 해서 이거를 만들어도 환자분께서 쓰시는 거는 또 환자분이 쓰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어려움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아셔야 될 거는 모든 틀니가 모든 분이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신경치료했는데 너무 아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신경치료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널비스가 되시는 거죠. 신경치료 얘기 나오면 이제 신경치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틀니도 마찬가지세요. 네. 틀니도 이제 연세 보신 분들이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하면 나 틀니 했는데 너무 편해 이런 분들이 있고 예. 또 그러면 그럼 나도 틀니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틀니는 도저히 하지 마.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오는 것이 물론 이제 어떤 그 의사의 재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밀접적인 관계가 있다고는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또 봐야 될 것은 이제 가지고 계신 잇몸 상태라든지 아니면 뭐 치아 상태라든지 뼈 상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나 천차만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런 걸로써 결정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세요. 그런데 그런 커멘트가 아주 많습니다. 네. 사람의 얼굴이 다르고 지문이 다르듯이 치아도 환경도 다 달라서 그렇죠. 다 다릅니다. 우리 치과 의사 선생님들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겠네요. 그러면 틀니는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문제점이라는 특성으로 봤을 때 이제 전체 틀니인 경우에 특히 아래쪽 틀니가 말씀을 하셔야 되고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근육들이 움직이잖아요. 계속 말씀하실 때 혀도 움직이고 그러기 때문에 고정이 잘 안 되는 거 전체 틀니는 고정이 잘 안 되는 게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통 부분 틀니 같은 경우에 치아가 많이 남지 않았는데 부분 틀니를 해야만 되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에도 결국에는 그 부분 틀니가 결국에는 전체 틀니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이제 다니시고 계시는 치과 선생님하고 이렇게 차근차근히 이거를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부분 틀니를 할 때 그 부분 틀니를 받아주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가지고 계신 치아들의 크라운을 씌우는 경우도 있어요. 크라운을 씌워서
더 틀니를 더 튼튼하게 튼튼하게. 잘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말씀 나누기엔 너무나 방대한 내용이네요. 네네. 그러면은 원장님 마지막으로 어떤 틀니에 대해서 저희 애청자분들께 팁이나 또 어떤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더 덧붙여 주세요.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구강 안의 공간은 참 개인적인 공간이에요. 심지어는 그 우리 아내나 남편한테게도 보여주기 싫은 만약에 안 좋은 게 있다면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간에서 어떤 뭐 감정적으로 좀 속상하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치아를 많이 상실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결국에는 이제 저희 달라스에 있는 치과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 다 이렇게 병원을 차리시고 또 그렇게 도와주시니까 우선 중요한 거는 정확한 진단이에요. 네. 예, 그래서 아 나는 나는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보다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틀니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는데 이제 주변 분들의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검진과 정확한 네. 그런 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틀니를 생각하시면 한번 가까운 병원이나 가셔가지고 틀니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틀니가 좋은지 임플란트가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와 비교하지 마시고 네. 정확한 본인에게 맞는 환경을 찾아내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오늘 우리 하이큐 치과의 배혜욱 원장님과 함께 치아 지킴이 여러분 틀니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유익한 내용 부탁드릴게요,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요. 네네. 네.